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수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쌤튜브 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순서 삽입,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서 문제는 이렇게 생겼죠. ABC의 순서를 고르라는 건데, 이 수능에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삽입은 이렇게 생긴 거죠.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삽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실 겁니다. 이거 뭐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위권이 될수록 빈칸도 빈칸이지만 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총 4문제다 보니까 이거 뭐 몇 개 틀리다 보면은 등급이 그냥 한 개가 그냥 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은 얘네를 잡아버리면 이거 총 4문제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등급이 한 개가 훌쩍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풀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압도적으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못 푼다면 얘네들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해석이 된다 싶은데 막상 풀어보고 나면은 틀리는 요런 유형이 순서 삽입인데요. 이게 진짜 맞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지문에 쓰여있는 어휘라던가 이 문장의 수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빈칸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우리가 푸는 법을 잘 모르니까 왜 자꾸 틀리는 건데요. 이 왜 틀릴까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단순하게 뭐 영어가 좀 부족해서 뭐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좋아하십니까? 진짜 뭐 저도 이런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드라마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한 장면을 오늘 찰칵하고 캡처했습니다. 아, 저거 빨리 봐야 되는데, 그쵸? 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뭐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나의 아저씨 미생. 저는 한 개도 못 봤는데 다들 재밌다고 본 친구들 보서 하시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좀 바쁘다 보니까 드라마를 너무 보고 싶은데 많이 못 보거든요. 근데 사랑의 불시착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불시착을 3회를 보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근데 와,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막 현빈, 막 손예진 이런 분들 너무 막 연기 잘하고 너무 재밌어 보여. 그래서 제가 3회를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나 넷플릭스 가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1, 2회를 봤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드라마를 3회를 보고서 1회를 보고 2회를 봤죠.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보면은 과연 제가 이해를 못할까요? 이 드라마 내용을? 아니겠죠? 이해가 되겠죠? 3, 1, 2회의 순서로 보더라도 나는 이해가 됩니다. 왜?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3회에서 봤던 내용이 1에서 이거였구나. 2회 가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서 결국에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 똑같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1, 2, 3 순서로 보나 3, 1, 2로 보나 아니면 뭐 2, 1, 3으로 보나 사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BC잖아요. ABC. 이거 순서 맞추는 거잖아요. 정답이 보통 BAC가 참 많죠. BAC나 CBA가 참 많은데 이거 뭐 BAC나 CBA로 안 읽어도 다르게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요,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영어로 따지면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해석만으로 접근하면은 이 문제 못 풉니다. 실제로 저의 많은 미국인, 영국인 친구들이요, 이거 이제 문제 같은 거 한 번씩 제가 검토받을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요, 못 풀어요. 이 문제 못 풉니다. 왜 답이 BAC야?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제 이거를 그냥 해석만 가지고서 풀게 되면은 어떻게 읽어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풉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것이냐? 해석만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순서 문제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주어진 글이 이렇습니다. 정세희쌤은 영어 과목을 EBS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A번의 앞에 잘 보시면은 그 분필이라는 요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분필. 영어로 따지면은 뭐 this라던가 these라던가
또는 뭐 the라던가 요런 게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앞에서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그걸 받아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필 같은 경우에도 앞에 분필이 있어야죠. 근데 분필이 없죠. 그럼 A번은 못 가는 겁니다. 자, B번에 예를 들어 그럽니다. 예를 들어는 영어로 하면은 for example 이겠죠.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이런 애들일 텐데 예를 든다라는 거는 그 앞에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 뭐 해석은 엄청 쉽죠. For example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정선생님은 수업 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곳이 예시이려면은 그 앞에 주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선생님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정선생님은 수업 전에 괜히 식사 같은 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정선생님은 영어 과목을 EBS에서 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걸 주장으로 해가지고는 이 예시로 갈 수가 없죠.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10번 같은 경우에 그는 10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요게 이 주어진 글이랑 썩 연결이 막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런 보기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안 될 이유도 없죠. A번과 B번은 그 분필과 예를 들어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게 영어로 따지면은 this 명사라던가 또는 for example 요런 애들 때문에 못 가요. 근데 C번은 못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진짜 영어 문제였다면 C번부터 가는 겁니다. 이제 C번을 찾아버리면 이게 정말 얘기가 쉬워지는 게 이거 정답 C, A, B 아니면 CBA예요. 그래서 뒤에 거 A, B, B, A 한 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게요. 사실 평가원에서 확실하게 명시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거를 바탕으로 푸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풀고 해석으로 푸니까 대충 다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뒤섞이면서 뭔가 다 말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문제를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영어 문제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정말 악명 높았던 문제인데요. 글자가 조금 흐리게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진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To modern man, 현대인들에게 disease, 질병은요. biological phenomenon, 생물학적인 현상이래. 그리고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concern 하면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랑 뭐로 관련이 있냐면은 어떤 개인으로서만 이렇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has no moral implication, 도덕적인 implication이 뭐냐면은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감기 걸렸어요. 저 감기 걸렸는데 그냥 뭐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바깥에 추운 데서 놀거나 이래서 걸린 거지 제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감기 걸린 건 아니잖아요. 현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contract, 질병에 걸려,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게 되면 그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어를 외우셔야 되죠. attribute 하면은 뭐뭐를 뭐뭐 탓으로 돌리는 건데요. 이 사건을 갖다가 얘가 독감 걸렸다는 사건을 갖다가 무엇에 탓한다? 그의 행동인데요. 누구에 대한 행동? 세금 징수원이나 아니면 뭐 장모님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행동 탓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도덕적인 어떤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의미. 세금 징수원에게 뭘 잘못했다라던가 또는 뭐 장모님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던가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난 독감 걸렸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의 어떤 질병을 대하는 태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힘들게 해석을 하셨죠. 이 문제가요. 그때 당시에 OW 1위를 했던 문제인데 봐봐요. A번에 보다 보면은 그들은요 벌하지 않을 거래. 죄 있는 사람 그 자신을 오히려 누구 벌한다 그럽니까? 그의 어떤 친족들이나 부족원들을 벌한다라고 하는데 자, 대의가 누군데요? 누군가가 지금 죄 있는 사람을 벌한다고 뭐 벌한다 벌 안한다 이러고 있는데 대의가 누구냐?
그럼 they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주어진 글에는 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죠, 사실은.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세금 징수원 나오고요. 장모님 나오고요.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뭐 벌할 만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은 they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B번으로 한번 가시게 되면은 질병은요. 자,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제재인데 사회적으로 좀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은 자, 이까지 뭐 그렇다 치고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질서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건데 어디서요? 그런 사회에서요. 그런 사회. such 명사가 나오죠. 그런 사회. 이것도 굉장히 큰 근거거든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글에 있느냐? 주어진 글 마지막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사회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사회가 없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A번, B번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명시적인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C번으로 가게 되겠죠. C번으로 1번 출발을 하고요. 진짜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자, 해석이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1을 했을 건데 여기 got 보이죠? 신들. 이 신들이 누구냐면 이 신들이 대예요. 벌하는 사람. 신은 막 인간을 벌하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 누구 있습니까? A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 다음에 A번으로 갈 거고 진짜 웃긴 거 있어요. 그럼 A번의 마지막에 쭉 보시다 보면은 그런 원시 공동체라는 primitive community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죠. 공동체는 비슷하게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B번에 있는 사회로 가면서 이렇게 연결돼서 마지막이 B. 그게 정답은 C, A, B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게 정답은 4번 하면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깊숙하게 해석하면은 지금 딱 봐도 단어도 어렵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C번으로 왔다가 C번에 있는 신들이 A번에 they로 갔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A번 마지막에 공동체가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장치가 들어있죠. 이게 보면은 해석으로만 접근하면은 뭐 그 말 같고 저놈인 저놈 같고 막 이런데 얘네가 A에서 C로 C에서 A로 A에서 B로 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이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시적 근거라고 하고요. 이걸 잡아주시는 게 이런 걸 자꾸 발견하려고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삽입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은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원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가 만약에 4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근거 때문에 딱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나 정선생님은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여기에서는 사실 영어라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게 howev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강력한 명시적인 근거가 되어 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이 문장 두 개가 연결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4번이 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 보통 역접이라고 하죠. 역접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4번 자리가 기준으로 그 윗문장이랑 아랫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정반대의 소리, 상반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봐봐요. 정세희쌤은 바빠서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그 운동은 정세희쌤이 하는 유일한 운동이다. 아예 말이 안 맞죠. 그리고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시적인 근거를 따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예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의 근거들이 진짜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4번에 넣는다면은 그러나도 말이 되고요. 걷기 운동이 그 운동이 되어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4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선생님 이거 뭐 우리말로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요. 우리가 접근법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똑같이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은요, 뭐 맥락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bad라고 하는 것과 wicked라고 하는 거, bad는 나쁜 뭐 이런 뜻이고요. wicked 하면은 사악한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bad랑 wicked랑 뭐가 좀 다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보면은 대조적으로 만약에 내가 mad이라는 사람의 wicked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요 그녀의 어떤 전형적인 행동이라던가 또는 남들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wicked 하면은 bad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wicked가 bad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조금 좋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더 구체적이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wicked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충 그냥 해석으로 가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wicked, bad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wicked가 그래도 bad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네, 좋은 거네, 요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벗이 딱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들 사이에서는, 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명시적인 근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벌써 의심을 막 합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벗 나왔네, 역접일까 과연, 한번 생각해봤는데 There's more detail nevertheless. 끝났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구체적이라고 말한 거나 디테일이 더 많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더 구체적이라고 말한 다음에 4번을 기준으로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은 4번 기준으로 but 이런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디테일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구체적이야. 근데 4번 기준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이야. 같은 말을 but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은 말을 but으로 연결합니까? 그래서 4번이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4번 자리에 뭔가 다른 말, 조금 안 좋은 뉘앙스의 말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게 이 주어진 글입니다. 자, 주어진 글 볼까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이 핀포인트 딱 지적하는 겁니다. 이 메디의 성격을 딱 지적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wickedness라고 하는 것도 많은 형태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뭐 이 메디라는 사람의 성격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번에다가 주어진 글을 딱 넣으면 딱 말이 되는 게, 자, wicked는 구체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완벽하게 메디라는 사람의 성격을 딱 잡아서 말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이긴 하지.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요, 보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안 풀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쟤 같고 이게 이거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확하죠? 이걸 누가 틀리나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정답률이 보통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틀린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만 가지고 풀면은 절대로 안 되고,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순서 삽입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에도 해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 풀 수는 없고요. 다만 요런 근거를 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배우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뭐 똑같은 말을 but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저는 조금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EBS-I 오시면은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딱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찍는 해설 강의인데, 요 유형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강사분들이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딱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긴 강의를 뭐 돈 주고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해설 강의를 딱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쌤 이거 들어보니까 저 지금 전략을 좀 한번 새로 쫙 짜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해설 강의만 쭉 한번 보셔도 하루만 해도 이 전략을 모두 다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쌤TV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능 영어가 참 어려운데 영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어는 큰 도움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 수능 영어라는 것을 너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일단은 내가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기회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즐기기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내 인생에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네, 쌤T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요, 또 언제나 EBS 강의, 또 강남인간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같이 영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지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쌤TV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꼭 원하는 목표 달성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